안녕하세요. 투박하지만 또박또박 강의를 맡게 된 강사 함시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수 쳐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사실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났는지 사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제목 보니까 좀 뭐가 좀 생각나셨을까요? 걷기 여행. 그리고 또 있으실까요? 투박하지만 또박또박 했을 때 상상 가는 그런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 또 여기 선생님은 뭐 생각나세요? 등산할 때 걷는 느낌.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저도 장면을 막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장군처럼 이렇게 걷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강의를 만들었을 때 이게 뭔가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도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부터 엔잡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화봉송을 위해서 삼성에 지원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도전이라는 컨텐츠를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전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너무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말아보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약간 리마인딩하고 리띵킹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전하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들 있으실까요? 도전 하면 생각나는 약간 연관 검색어라고 생각해 볼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두려움, 또 무모함도 있고 실패 혹시 있으신가요? 설레임도 있네요. 또 여행도 있고 맞습니다. 도전하면 사실 다양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두려움, 실패, 설렘 또 다양하게 있고요. 목적도 있고 1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양한 단어들이 같이 연관 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도전했을 때 이분도 빼먹을 수 없죠. 보이시나요? 아주 짧게 제가 글씨를 하나 써놨어요. 김병만 씨. 우리 김병만 하면 사실 도전이죠. 그분이 했던 도전 혹시 생각나실까요? 어떤 도전 좀 생각나세요? 물고기 잡는 거. 뭔가 정글 가가지고 작살로 탁 잡아서 역시 김병만 우리 족장님은 믿을만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그런 거 되게 말고도요. 우리 김병만 씨가 하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뉴질랜드 가셔가지고 경비행기 운전하는 그 자격증 따시는 거. 그것도 하셨고요. 또 스카이다이빙 혼자 하는 거 하시겠다고 하면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부러져서 입원하고 혹시 아세요? 그런 적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지었어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 되나? 저게 도전이지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연관 검색어로 여러분들 실패할 것 같다. 되게 두렵다. 이거 1등 아니면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도전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사전적인 단어부터 좀 살펴를 본다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건다거나 혹은 어려운 사업을 한다거나 기록을 경신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게 사전적 정의다 보니까 당연히 도전을 생각하면 뭔가 나는 단상에 올라가서 트로피 하나 지워주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이건 도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이 도전은 사실 이런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저만의 정의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선택 몇 번 혹시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선택 몇 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혹시? 3번 한다. 또? 20번? 100번? 100번의 선택을 한다. 하루에 100번.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100번이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100번이나 한다고. 3번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루에 20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고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이 막 울립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죠. 끌까? 좀 더 잘까?
지금 조금만 더 자면 오늘이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이부터 닦을까? 머리부터 감을까? 오늘 되게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옷 입을 것도 생각하시죠. 뭐 먹을지 생각하시죠. 자기 전에 몇 시에 잘까? 내가 자기 전에 인스타를 한 번 더 볼까 말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경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도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왜?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경험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제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도전이요. 사실 한다고 하면 뭘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으세요? 도전하기 전에. 준비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전 전에. 우리 강의를 전에 봤으니까 우리 1부, 2부 때 강사님들 열심히 얘기해 줬잖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맞아요. 계획을 다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계획 세우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거 쉽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들 많이 하셨죠. 강사님들 계획 어떻게 세우세요? 시간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되게 물어봐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계획 세우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죠.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 이번에 성적을 10점 올릴 거야. 옛날에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우선 딱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는 거 책상 정리합니다. 깨끗한 화면에서 나는 책상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죠. 내가 수학에서 여기가 모자라니까 이거를 하고 저번에 문제 풀었던 거에서 어떻게 좀 해보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도전을 하기 전에 계획을 너무 장황하게 세우다 보면은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 잡아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무계획을 추천을 해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세우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가요. 그냥 조금 더 미뤄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요. 갓난아이가 걸음을 떼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몇 살 때 떼신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몇 살 때 떼셨대요, 부모님이? 요즘 애들은 돌이 되기 전에 걷는데요. 진짜 빨리 걷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곧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획 세우고 걸을 거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이제 11개월, 21일 뒤에 첫 걸음을 떼서 엄마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실 안 해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처음 했을 때 갓난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갓난아기한테 무리예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하는데 갓난아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이거예요. 그냥 우선 무계획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 가슴 속에 뭘 갖고 있어야 하느냐? 목표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 뿅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얼토당토 없는 게 생각날 수 있어요. 저 되게 춤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가가지고 나 스트리트 파이터 나올 거야. 나 스트리트 막 나와가지고 스트리트 우먼즈처럼 막 예스맘 베이비 막 이렇게 할 거야. 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댄스학원 갈 거라고 하면 친구들이 분명히 설아 너 나이가 몇인데 야 그만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 그거 안 돼. 너무 커. 라고 하면서 목표를 굉장히 내 목표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지 말까? 그럼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가 갓난쟁이 때 시작을 했느냐?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냥 너무 살아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진짜 많았던 거 아시죠?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나다니다 보면은 우리랑 피부색도 완전 다르고 눈알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떠들면은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무슨 문화에서 살면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외국 문화는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바로 워킹홀리데이를 뉴질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나라인지?
양이 많은 나라예요. 무슨 양이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들 심지어 뉴질랜드는요. 이 동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 배경화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경화면에 뉴질랜드 인구수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만큼 양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연 친화적인 나라기는 한데 여기에서 그냥 저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뉴질랜드에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호스텔에 갔더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그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어요. 어떻게 신나게 놀았냐면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처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맨날 그냥 수영복 입고 바다로 뛰쳐 들어가서 애들이랑 같이 태닝하고 너무 좋다 하고 어머 막 이러면서 뉴질랜드가 심지어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촬영지잖아요. 저 그 촬영지 다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특수효과 한 곳까지 다 가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토익 점수는 몇 점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신발 사이즈만큼 나오시면 잘한 겁니다. 아 실제로 토익 처음부터 막 800점, 900점 나오는 애들은 걔들 얘기고요. 저는 못했어요. 저 잘한 데 간 거 아니고 그때 투어를 막 같이 하는데 막 영어로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가이드분께서 이것은 바로 반지의 제왕 첫 번째로 촬영한 이런 거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아, 같이 웃으면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막 열심히 놀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 아, 돈을 이제 난 벌어야겠어. 이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신나게 놀았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직업을 구해야겠는 거예요. 아, 그래, 직업을 구하자. 이력서를 막 뽑았어요. 무료로 뽑아주는 데가 있어서 막 뽑아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왜 들고 다녔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그냥 누르시면 바로 입사 지원 되잖아요. 그럼 뭐 문자 보내거나. 근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그냥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게 앞에 사람 구합니다. 언제, 몇 시.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내가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인사과에 와서 직접 이력서 내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직업을 못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더 떨어졌어요.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못 파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질문해 볼게요. 그냥 이거 이름만 보고 맞춰봅시다. 젤리, 또 장난감 못 팔 것 같아요. 젤리, 핫도그, 아 좀 비슷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사실 오뚜기에서 우리 외국인들한테 오뚜기 상표 보여준 다음에 못 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 상상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상상을 못하는데 사실 여기는요 홍합 파는 데예요. 홍합.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보면은 이 초록 홍합이 무릎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초록홍합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합이 진짜 좋다고 해요. 그래서 홍합을 깔 사람이 당연히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텔라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실제로 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귀마개 끼고 있죠. 여러분들 홍합 혹시 좋아하세요? 홍합탕, 소주 한 잔 이렇게 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 죄송해요, 술 안 드시면. 하지만 그래도 홍합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홍합을 여러분들 한 약 1000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많은 홍합이 여러분들 앞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까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조그만하게 이렇게 뭔가 통이 있잖아요. 그 밑에 여기로 그 살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레이저가 알아서 이렇게 세줍니다. 내가 몇 개 셌는지. 그럼 이 소리는 내가 많이 까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5일 일하는 거거든요. 그 5일 일하는 거면 얼마나 까야 할 것 같으세요? 5일 동안 얼마나 까야지 기본시급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10,000개? 5일 동안 10,000개 또 경매해볼까요?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업해봅시다. 5만 개. 아, 조금 내려볼까요? 되게 많이 까야 되는데 비슷했어요. 5만 개, 45,000개 까야 됩니다, 여러분. 45,000개. 45,000개 평균 5로 나눠볼게요. 그럼 몇 개 까야 된다는 거죠? 9,000. 여러분들 9,000개. 하루에 9,000개. 8시간 일하는데 9,000개를 까야 돼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요. 깝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그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나오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뜨끈한 홍합이 나오니까 이게 까기가 쉬워요. 근데 멀어질수록 힘드니까 잘 안 까져요. 그러면은 점점 느려져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아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버티고 했느냐? 아니요.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저 2시간인가 3시간이라고 야, 나 못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여기서 일하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홍합을 보는 것조차도 되게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못해요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자. 이제 놀아볼 거 다 놀아봤으니까 돌아가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표가 뭐였었죠?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은데 한 달 반, 약 2달 정도 딱 하면은 이거 그냥 살아보기? 그냥 한번 거기서 여행하기? 이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좀 내 목표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내 목표에 좀 더 뛰어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한인잡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1, 2, 3 마트가요. 실제로 제가 일했던 곳이에요. 제가 일한 곳 장면을 구글 맵으로 따온 겁니다. 아직도 있더라고요. 징그러워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말씀드리면 다이소예요. 다이소. 우리나라 다이소인데 이게 한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했었냐면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가장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누구다? 한국인이다. 왜냐하면 한국 유학생들, 한국 워킹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돈 조금만 줘도 일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너 영주권 줄게 이렇게 속삭이면은 애들이 호로록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미친 듯이 일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는 사실 여기 일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평수가 거의 얼만큼이 됐냐면 100평이었습니다. 우리 100평 정도면 웬만한 다이소보다 커요. 진짜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원 진짜 많죠. 여러 명이서 이게 캐셔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물건 정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 혼자 했어요. 혼자. 이게 바로 한인잡에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일했어요. 저 혼자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소 가서 어머니들한테 저 직원분 죄송한데 혹시 칫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쳐다보지도 않고 정리하면서 2열 2층에 가시면은 거기 2번째 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바로 얘기를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다 똑같은 말만 하고 내가 그냥 진짜 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난 진짜 이러려고 뉴질랜드까지 내가 온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화를 즐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계속 직업을 구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어쨌든 가방에 들고 다녔어요. 어찌됐든 뭐 지나다니다가라도 내가 직업을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인은 근성이죠. 계속 막 이렇게 일을 합니다. 막 얼마입니다. 뭐 어디 가시면 뭐 찾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카페 유니폼을 입고 계신 외국인 분께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야. 저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그냥 그 카페 유니폼만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저기서 일하고 싶다. 저기서 일하면 뭔가 여러분들 바리스타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막 커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도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난 저기 가서 일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력서 줘? 마라? 줘? 마라? 제 가방은 저하고 같이 안 있었고 직원 휴게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휴게실에 가서 이걸 가져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망설이다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여신이 앞머리만 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회의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회의 여신은요. 앞머리만 있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뭔 소리냐면 앞머리는 있고 뒤는 대머리예요. 죄송해요. 여신인데 뒤는 대머리예요. 뒤는 대머리야.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내가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앞머리를 쥐어채지 않으면 이미 지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당장 직원 휴게실로 막 달려가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제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분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땡큐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wait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이력서를 딱 들고 너네 혹시 직원 구해? 안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내 이력서 한 번만 들고 가줘. 나 되게 열심히 일할게. 너 여기서 나 하는 거 봤잖아. 한 번만 들고 가줘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딱히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안 됐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났을까? 전화가 옵니다. 너 우리 매니저한테 이력서 줬더라. 한번 하러 올래? 라고 해서 예스. 나 바로 갑니다. 라고 하고는 저는 바로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가 이때가 24살인가 5살이었어요.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감성 가득한 사진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 공항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굉장히 일찍 가야 돼서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일을 하면서 배울 것도 배우자. 근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뉴질랜드 제가 워킹홀리데이 할 당시에는 한 사업주 밑에서는 딱 3개월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다음에 전 무슨 생각을 좀 했었냐면 내가 이 곳에서 그래도 배울 건 배우자. 그래서 커피 만드는 방법을 미친 듯이 배워요. 아주 기본이었지만 그것도 배우고 이 사람들이 대체 발주는 어떻게 하는지 커피는 얼마나 쓰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적인 언어 이런 것도 좀 배워둡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항에서 일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기네 카페에서 계속 먹기 싫어서 옆 가게 가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옆 가게 매니저님이 자주 와서 음식을 드시고 커피를 드셨는데 저한테 너 워킹홀리데이 한다고 했었지? 혹시 곧 끝나가면 우리 카페에서 일할래?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예스, 갑니다. 저 바로 갈게요. 라고 하고선 거기서는 더 많은 친구를 만나요. 실제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제가 앞에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이만해가지고 지금 너무 웃으시는데 저 때 65kg인가? 너무 신나게 먹어가지고 살이 진짜 신나게 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나라 애들인가면 필리핀, 대만, 중국, 그리고 뭐 프랑스 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점에 제가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야, 한국 음식점에서 한번 먹어보자. 여기 진짜 좋아. 정말 행복해. 라고 하면서 애들이랑 먹고 즐기고 여기서도 정말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밖에 일 못한다고요? 3개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느냐? 체리 따러 갑니다.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죠? 저 이거 체리를 실제로 따러 가는 거예요. 사실 뉴질랜드에 가면은 2가지 농장 직업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키위랑 체리. 저는 이곳에서 제가 평생 먹을 체리를 다 먹었어요. 정말 많이도 먹었고 했었는데 여기 가면 뭐가 좋았냐면 우선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바켓스라고 부르죠. 제가 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이 바켓스에다가 열심히 이 체리를 담으면 한 박스당 1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0원에서 10,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따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할 수 있겠지? 그래도 사람들이 5, 6박스는 딴다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의 큰 오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 한국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키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 애들이 같이 있어요. 유럽 애들 여러분들 네덜란드 사람은 평균 키가 남자가 180이고 여자가 170입니다. 손도 저의 2배예요. 그럼 얘들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걔들은 거미처럼 따요. 거의 스파이더 수준이에요. 혹시 팔이 8개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땁니다. 내가 1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3박스 정도 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뭐 10박스?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바로 그냥 포장으로 또 갑니다. 근데 이 포장도 쉽지 않았어요. 제 손이 거의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배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따야 하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에 상처도 나고 굉장히 너무 힘든 시간이 좀 많이 지냈었어요. 그러면 체리 농장 괜히 계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홍합 공장이 차라리 홍합 공장보단 나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낫긴 나은데 이거 다친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 진짜 많죠? 한 집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 방이 6개 있어요. 6개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 살 수 있는 인원 몇 명까지 생각하세요? 주차장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방이 6개면. 24명? 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70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70명. 주차장 포함해서. 텐트 치고 사는 친구들 포함해서. 70명 살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유럽, 남미,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 다양한 친구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랑 얼마나 신나게 놀았냐면 저희가 이 체리를 따러 가면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체리를 따고 왜냐면 해가 뜨기 전에 따야지 당도가 높아요. 알고 계세요? 생활 팁. 자, 그래서 새벽에 따야지 굉장히 달달해지기 때문에 이 달달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일찍 끝나요. 3시? 한 1시? 2시? 이렇게 끝나요. 여기 딸 거 다 따면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느냐? 즐기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애들이랑 열심히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언어 교환이 일어나고 문화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사실 술만 마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인사말을 물어봤어요. 야, 니네 나라로 어떻게 얘기해? 니네 나라 말로 어떻게 얘기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스페인어로 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라고 해요. 우리 또 프랑스어로는 봉주라고 하죠.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제가 배워놨어요. 이걸 언제 썼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지금 딱 일한 거 봐도 딱 1년 정도 일했죠. 워킹홀리데이는 1년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한 걸음 더 걸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첫 걸음 걸었는데 바로 들어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어디로 가느냐? 저는 호주로 갑니다. 바로 옆 나라에 있어요. 여긴 정말 땅덩어리도 크고 진짜 큰 나라인데 여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호주 하면 캥거루, 우리 그리고 또 아웃백. 여러분 식당 아웃백은 호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아웃백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나온 거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호주 컨셉일 뿐이지 우리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호주 거는 아니에요. 또 뭐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호주 중에서도 제가 이 지도에 표시해 놓은 멜번이라는 곳에서는요. 커피가 유명합니다. 커피에 속된 말로 미쳐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약간 수혈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따 마셔줘야지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다 웃고 있는 분들 똑같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커피를 꼭 마셔줘야 했었는데 여기 이곳에는 커피 원두에 따라서 어떤 우유를 써야 하는지도 달랐고요. 라떼 위에 라떼아트 없으면 그것은 라떼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직업을 구하려 치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 사람이 어차피 배워봤자 뉴질랜드에서 그냥 조금 경력 일해본 거 말고는 이 사람을 뽑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딜 가든 족족이 다 실패를 했어요.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끌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전에 강의 때 우리 남궁혜지 강사님은 나의 멘토를 찾기 위해서 막 메시지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강의 듣고선 얘기했다고 하셨고 저도 한인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바리스타 분들 근데 그분들이 호주 멜번에 와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혹은 메시지로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걸로 안 하면 저 벌어먹기 힘들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카페에서 만나요. 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이 멜번에서는 트라이얼이라는 걸 꼭 해요. 트라이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바 하려고 하는데 하루 동안 여러분들 돈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되게 열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스타로서 교육 없이 바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커피 볶는 방법을 혹시 모르나? 혹시나 청결을 유지 안 하면 어떡하지? 서비스가 마인드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트라이얼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트라이얼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 바리스타 분께서 어떤 포인트를 보고 사람을 뽑는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듣고 면접을 여러 곳 보러 가서 결국 이곳에 붙습니다. 러스티카라는 곳이에요. 이 러스티카라는 곳은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6시 반에 오픈을 했거든요. 6시부터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분이란,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셨는데, 거래처 사람이 문 앞에 6시에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빨리 결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생각했죠. 얘들은 정말 커피에 미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너무 좋았던 부분이 제가 커피를 많이 만져볼 수도 있었고요. 여기 매니저님이 커피를 정말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해줬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리스타는 우유로 라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떼 아트가 안 예쁘면 버렸어요. 커피를 그 자리에서 버려요. 약간 명인이 도자기 만들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이것처럼 제 커피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여버릴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커피를 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분께서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해봤어요. 열심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커피를 만들다가 이거 커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내보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분은 손가락 4개를 착 펼치고 커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손가락 들면서 It's not ho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케이 라고 하고 손가락 담갔으니까 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배웠었는데 여기서만 일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커피를 배웠으면 좀 더 다른 데 쓰고 싶기도 했었고 호주는 이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2주 사는데 월세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2주 사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저는 쓰리잡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다른데 제가 친구들이랑 찍은 거는 이 컨벤션 센터에서 일한 거예요. 컨벤션 센터에서 커피차를 이벤트로 내보내가지고 그 부스 안에서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커피만 사실 하면 되는 거였지만 전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기획을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커피로 하는구나.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컨벤션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배우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옆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커피 사진 해놓은 거는요. 이 커피를 카페에서 판매하는 대학 카페였어요. 이 대학 카페에 전 무슨 마음으로 다녔냐면 유학 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유학 가면 비용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접으로 체험을 하려고 애들하고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너 혹시 무슨 과야? 뭐 배워? 왜 배워? 재밌어? 할만해? 돈은 얼마네? 막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다행인 건 외국은 쓸데없는 질문에도 다 대답해줘요. 이게 스몰톡이라고 생각하고 다 질문해주고 오히려 너 서비스 되게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는 사실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사용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고 그 도움 구한 걸로 얻은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에 사용을 하고 그 다른 직업에서도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충분히 구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뭔가 정말 혼자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전을 할 때 나 혼자 해야지만이 이건 나만의 성과야. 너 도전을 하려면 나는 혼자 해가지고 꼭 뭔가를 이뤄내야만 해 라는 생각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뭔가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이 흔들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유유기지도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강사님들,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도전은 혼자 하는 거야. 너 혼자 해.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실 거거든요. 저희 강사님들도 분명히 제가 믿기에
DM 하시면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실 분들이세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전에 대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호주 편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또 도전을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갔느냐? 이 빨간색과 굉장히 어울리는 캐나다에 갑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진짜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면요. 너무 자연 친화적이어서 버스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슴이 튀어나오면 경적도 안 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안 가. 나 늦었는데 안 가. 그냥 서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앉아 있으셔야 하냐면요. 죄송해요. 하냐면은 그냥 사파리에 왔다는 느낌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와, 사슴이다. 오늘은 청설모가 지나가네. 뭐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지만이 굉장히 가능한 나라인데,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정말 내가 그래도 이제 커피로 배웠으니까 좀 더 당당해져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카페나 들어갑니다. 잘 있어 보이는 카페. 여러분들 사진 되게 멋있죠? 제 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도 일하는 친구가 찍어준 겁니다. 실제로 사진 작가를 하던 친구가 저 같이 일할 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거 커피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이거 좀 찍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of course 하더니 바로 찍어준 거예요. 너무 멋있게 찍어줬죠. 잠깐 친구 자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곳에 제가 가서 딱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뉴질랜드 갔을 때 이력서를 갖다 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서 나 지금 직업 구하고 있거든? 혹시 바리스타 구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전단지도 안 붙여놨는데 애가 와서 직업 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양 여자애가 들어와서, 저 그때 말씀드렸죠. 65kg예요. 볼 입다만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좀 해봐. 나 이거 좀 직업 좀 줘봐. 라고 하면은 저기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안 구해 라고 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력서를 내밀면서 나 이렇게 일해봤어 라고 쭉 다 보여줬어요. 내가 여태까지 도전한 결과를 쌓아왔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나 발주도 할 줄 알고 이런 것, 나 서비스도 굉장히 잘하거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들한테 배운 영어 단어들, 다른 인사하는 것들, 그거 그냥 대충 보여줬어요. 너네들 여기 관광단지잖아. 나 다양한 말로 인사할 수 있어. 봉주 할 수 있고, 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니하오도 할 수 있고, 고니치와 다 할 수 있어. 나 뽑아줘. 라고 했더니 이력서를 딱 보고 절 보고 기다려봐, 사장님 불러올게. 라고 하면서 사장님을 바로 부르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면접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바로 뽑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하러 와 라고 해서 바로 일을 들어갔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커피도 잘 만들죠. 왜? 호주에서 미친 듯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손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제가 또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장한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혹시 라벤더 라떼라고 들어봤어? 이번에 밴쿠버에서 팔던데 나 그거 혹시 만들어보면 안 돼? 라고 하면 사장이 안 된다고 할 게 뭐 있어요? 해봐! 그리고 나 발주하는 거 봤더니 너네 이거 너무 많이 발주해서 커피가 좀 상하더라. 우리 이거 조금만 늦게 발주하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너 되게 잘한다. 매니저 하자. 라고 하면서 한 달 만에 매니저로 승급을 합니다. 원래 이거 사장님이 다 하셨었는데 저한테 그냥 이 일을 주게 되신 거예요. 더 즐겁게 매니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끝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언제나 멈추지 않아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옆 카페로 달려갑니다. 저희 사장님이 되게 배신감 느끼셨어요. 바로 옆 카페로 가다니 이 자식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는 정말 커피만 팔았어요. 커피만 오로지 팝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면 제일 유명한 거 캐러멜 마키아토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때요? 막 커피 막 촥 넣어가지고 거기 휘핑으로 후 올려서 드리즐 쫙 뿌려서 자, 캐러멜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캐러멜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폼을 올린 게 끝입니다. 우유 폼을 올리면 끝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워왔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카페에서예요.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올린 거라고는 커피 입맛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커피 어디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끝나고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커피 사이트들 다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피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배운 곳인데 어떤 걸 배웠느냐? 여러분들 커피가 어떻게 수입이 돼서 그 커피콩을 가지고 농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로스터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교육해줬고요. 그리고 커피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맛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먹어보면은 이건 쓰다, 이건 시다, 이거 말고는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맛들을 교육을 해줬어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매주 수요일마다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커피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기는 사람 매니징을 정말 잘해서요. 매니저분한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저는 커피에서 사실 시작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제 목표는 그냥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걸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하나 실현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워킹홀리데이 경험으로 배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사실 워킹홀리데이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첫걸음과 저의 첫걸음은 똑같습니다. 아주 투박하고요. 갓난아이처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획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가는, 갓난아기도 내가 그 앞으로 걸어서 엄마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저 단지 내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의 다리 힘이 길러지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그 방법이 생각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또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발자국이 남아있고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도전 안에서 여러분들은 경험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라는 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분들 도전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넓어지고 그 경험이 더 많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도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세상이 넓어지는 선택, 그 도전을 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 1부에서 문주영 강사님, 그리고 2부에서 남궁혜지 강사님, 그리고 여기 이 전체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주신 우리 청년공간, 유유기지까지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시원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사항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저의 나중의 꿈은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창업을 하기 전에는 시장 조사가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한 걸음 걸어가면은 그 빌딩에 카페만 대여섯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건물주가 되면 그때쯤 생각을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저만의 컨셉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룰 수 있을 때쯤 카페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커피를 열심히 하다가 강사가 됐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강사라는 거를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내가 도전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캐나다에 있다가, 캐나다에서는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했던 경험들, 도전을 가지고 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타링에서 커피 관련 강의를 열어요. 근데 커피만 강의를 열면은 되게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해외 취업러들을 위한 커피 강의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떼아트 하는 것도 다 알려드리고요. 커피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면접에서는 뭐가 포인트인지 이걸 다 집어드리고, 면접 보는 방법, 영어 이력서까지 다 봐드렸어요. 그러면서 강사로 좀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있는데요.
자, 경제적 자유님께서 해외에서 어학 공부는 꾸준히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학 공부 사실 아예 안 했고요. 저는 아예 한국인을 안 만났어요. 그냥 한 달 동안 한국어 한마디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 환경에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는 문법 못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문법 더 잘하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장을 읽어봤는데 어색하지 않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해요. 좀 직감적으로 때려 맞추는 편입니다. 그럼 거의 다 맞더라고요.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 보니까 이미 귀가 열리고 말을 하는 게 열려서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헤일리님께서 강사님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한순간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워킹홀리데이 때는 없었고요. 워킹홀리데이 다 끝나고 남미 여행을 20일 동안 갔다 왔어요. 정말 배낭만 메고, 배낭도 아니고 사실 캐리어 들고 갔거든요. 여러분들 남미 여행은 절대 캐리어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황무지에 버려진 적이 있어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딱 이렇게 탔는데 그냥 갑자기 새벽에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딱 내렸는데 정말 황무지에 저를 두고 갔어요. 그때 저 30살이었거든요. 막 울면서 바지를 막 이렇게 입었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바지를 입고 막 울고 있던 그런 순간도 기억나고 그냥 사실 어찌 보면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편이기는 한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원했던 걸 좀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되게 긴네요. 옆집게님,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7년 정도 이런저런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무작정 일만 하고 있는데요. 힘들 때도 있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 무작정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인생의 발판이 될까요? 사실 한편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있죠. 실패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험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험을 했던 게 있으니까 다음에 가기 전에 내가 그때 그게 힘들었었지, 그 경험에서 이걸 배웠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용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응용력이라는 게 당연하게 좀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떼다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했던 경험들이 다 필요 없는 경험이라는 거는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고 그게 발판이 무조건 되신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유튜브에는 더 없는 것 같고요. 또 혹시 여기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있으실까요? 어디에요? 인천에요. 인천 혹시 어디 사세요? 미추홀구요. 인천 미추홀구에는 사실 제가 카페를 아직 탐구를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부평에 이사 온 지 1년도 아직 안 돼가지고 많이 탐구를 못 해봤는데 부천역 많이 안 멋이잖아요. 부천역에 있는 카페 이거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제가 광고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돈 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피스크랩이라고 해서요. 부천역에서 대성병원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대신에 거기는 신맛 나는 커피만 팔아요. 신맛 나는 커피 싫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커피는 사실 다양한 맛이 나기 때문에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에서 그분은 커피에 들어가 있는 그 원두를 구분해내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정말 정성 들여서 커피를 로스팅하시고 판매까지 하세요. 제가 시간만 나면 거기에 가가지고 좀 앉아서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마주칠 수도 있어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경제적 자연님께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사실 적응하는데 두려움 정말 많았어요. 저 뉴질랜드 처음 간 날은 여러분들 그 혈뇨 들어보셨어요? 피가 오줌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새빨간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그 뉴질랜드 처음 간 날. 딱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게 긴장 너무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육이 파열돼서 그 적혈구가 소변에 들어가는 증상이에요.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힘들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어떤 방법을 좀 사용을 했냐면 가기 전에 그 외국인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도움을 구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워킹홀리데이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카페도 되게 많고 그런 데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그 내 주변 사람들을 적당히 만들어둬요. 이게 한국인이 한국인 뒤통수 친다고도 했지만 한국인이 한국인 도와줄 때도 꽤 많아요. 대신 이게 정보를 좀 걸러서 들으셔야 하지만 뭐 일자리 주겠다 이 제안만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얻어서 내가 정보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오늘 1, 2, 3부를 다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참여 이벤트 하는 거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벤트까지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 내가 열심히 시간을 3시간이나 들였는데 도전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참여해서 이벤트 상품 받아가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